안녕하세요. 어렵고 지루한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올 한해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하에 천천히 차근차근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좀 더 획기적으로 방송 컨텐츠를 변화하고 혁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응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죠. 제가 그런 의미로 한 해를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현대 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옮겨왔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옮겨가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상들을 좀 찍었는데요. 차근차근 그 영상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특별 방송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의 현 주소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내년 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시의 총 개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특히 아방가르드 미술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영상이지만 아무래도 오롯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방송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늘 방송드리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러 가실까요? 먼저 찾은 전시는 올해의 작가상 2023과 현대차 시리즈 2023, 김구림 특별전, 백투더퓨처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 탐험기 등 총 4전시회였습니다. 이번 미술과 인간 2023을 돌아보며 시리즈에서는 총 3부로 나누어 알아보겠는데요. 이를 통해 대원쌤의 생각과 분석을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리즈로 먼저 올해의 작가상 2023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첫인상은 실망과 혼돈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4명의 중견 작가들이 수상했는데요. 갈라포러스 김, 전서정, 이강승, 권병준 작가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먼저 간략히 전시 기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최 측은 금년부터 새로운 전시 기획 방향과 심사 기준의 제도를 바꿔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과는 달리 최근 신작만이 아니라 과거 작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과정의 작품들을 포함시켜서 전시 기획을 강화하고 작가의 주제의식과 예술 세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심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심사의 방식을 과감히 바꿔 해외 유명 심사위원들이 장시간 인터뷰식으로 작가를 이해하여 선정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런 결과가 이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시에서 신작뿐만 아니라 과거의 중요한 작품들을 전시하므로 현재의 작가만이 아니라 작가의 과거의 과정을 연결하여 작가의 여정을 살펴보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작가의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글쎄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둘러보며 갈라포러스 김과 이강승 작가 전시 정도에서만 그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이번 전시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며 변화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제를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질문과 답을 던지며 동시다발적인 평행 우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젠 전시에 우주까지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저만 그런 건가요? 이번 전시에서 권병준, 갈라포러스 김, 이강승, 전서정의 작업은 현재의 시점에서 인간 문명과 역사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적 기준에 대하여 질문한다고 전합니다. 무엇이 인간과 비인간, 이웃과 타인,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도록 하는 바탕이 되는가? 그 구분은 가능한 것인가? 현대의 우리를 인간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근대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배타와 구분, 규율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쌓아온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라는 종족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즉, 작가들은 현재의 관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과 제도, 관습과 편견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모순과 허점을 밝혀내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전 평생을 미술과 살았지만 이런 어렵고 진부하다 못해 혀가 꼬이고 뇌가 꼬일 것 같은 언어의 향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최근에 현대 미술은 더욱더 개념주의적이 되고 사회적 이슈화에 몰입하여 순수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찰과 표현은 철저히 한물간 듯 취급되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이런 총괄적 혼돈을 뒤로하고 대원쌤이 본 전시의 특징과 작품들을 만나보실까요? 이번에도 전반적인 테마의 키워드는 정체성인 듯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보고 문득 생각나는 단어는 정체성, 성소수자, 이민자의 삶, 여성, 뿌리, 흔적, 삶과 죽음, 차별, 그리고 과거와 미래라는 단어들이 제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걸까요? 저에게는 어떤 울림이 1도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살아가며 이런 주제에 식상화가 되어 있거나 암암리에 차별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표현 방법은 미디어 아트가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이 설치미술, 조소, 그리고 회화도 좀 보입니다. 재료로는 컴퓨터와 프로젝터가 무척 많았는데요. 이번 전시를 보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 재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 착잡하기도 합니다. 작가가 미디어 아트를 시도하다 보니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에디팅도 구현하여야 하고 난이도가 높은 엔지니어와의 팀 콜라보의 형태로 진행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단독 작가가 아니라 팀 제작 스태프들을 협력을 하여 로보틱 엔지니어링까지 구현합니다. 그 작가는 앞으로도 로보틱스 엔지니어링의 지속적인 실험과 개발을 추구한다는 인터뷰를 보며 저분은 화가인가 엔지니어인가 라는 탄식이 제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네요. 지금 당장 우리 한국 현대미술가들은 개인보다는 팀으로 순수 미술 재료보다는 공학기술과 도구를 선호하는 느낌이 저의 결론적인 분석이며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내심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새해부터 저희 레차트 채널은 대한민국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신진 중견 작가들을 시리즈로 집중 조명할 계획인데요. 여기 나오는 작가들도 작가와 작품들을 별도로 하나하나 분석하며 내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자, 첫 작가는 혼혈 작가인 갈라포라스 김의 작품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조소와 드로잉 그리고 페인팅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나마 이번 수상전에서 가장 전통적인 주제와 재료 그리고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그녀의 작품들에 큰 충격은 없었다는 게 다소 아쉬웠는데요.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점은 좋은데 시각적인 임팩트나 표현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거나 신선하지 못했습니다. 단 신선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흑연이라는 기본적인 재료의 독창적인 활용이었는데요. 흑연으로 대형 작품에 채색을 하면서 저런 색감과 질감을 나타내는 것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제 눈에는 한국의 단색화 느낌도 있고 사이텀블리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갈라포라스 김의 채색화인데요. 이 그림은 물감을 뿌리고 떨어뜨린 잭슨 폴락의 작품같이도 보였는데요. 신기한 것은 물감에 곰팡이가 핀 것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유리 액자에 들어있어서 확실한 팩트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림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보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건조한 풍경을 위한 강수를 보며 주라기의 호박 화석을 보는 듯한데요. 마치 호박엿 덩어리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덩어리 안에는 수만 년의 역사의 깊이감이 켜켜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국 박물관의 이집트 제5왕조 기자 석관을 위한 일출이라는 관도 흥미로웠습니다. 제목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치 저 안에 파라오가 누워있을 듯하며 감히 파라오의 저주가 살아날까
관뚜껑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상 깊은 설치 작품은 2021년작 신호예보라는 초대형 설치 작품으로 그 크기나 표현 효과로 그림자까지 그의 작품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보실 때 아주 쉽게 놓칠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제습기입니다. 처음에 저는 작품의 습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설명을 보고 나니 의외여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전시를 보시면 제습기도 확인하시고 설치미술 배치의 전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스로 이동해보니 전서동 작가의 비디오 아트가 보입니다. 어두운 환경의 비디오 아트와 수정 같은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건데요. 물론 작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재료인 플라스틱 캐스팅에 은이나 지구본 같은 이질적인 재료를 몰딩시켰는데요. 저의 재료의 선택과 표현에 대한 의견은 솔직히 빵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투명 플라스틱 캐스팅의 구현이 성의가 없어 보였고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간 물건들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플라스틱이라는 재료가 주는 전형적인 산티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럼 그녀의 영상 작업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녀는 영상 작업들은 다소 평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잘 모르겠고요. 물론 오디오를 같이 들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겠지만 시각예술이라는 고유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운드와 나레이션을 함께 들어야 한다면 저같이 게으른 성격의 관람객에게는 매력을 주기 부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주얼 아트, 즉 시각예술이 주도해야 할 시각 메시지는 그냥 유튜브 개인 블로그나 해외 관광청 홍보 영상을 랜덤하게 루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거슬린 작품은 이 조소인데요.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중산층 집 앞마당에 흔히 있는 핑크 플라밍고를 연상하게 하는 촌스러움과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팝아트적으로 욕도 많이 먹지만 최고가 기록으로 거래되고 미디어를 타는 제프 쿤스의 작품처럼 유머를 넘어 충격적이라면 차라리 흥미로웠을 겁니다. 다음 부스로 넘어갔을 때 일반인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주제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강승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크게는 세 가지 재료와 표현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재료는 삼배와 금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문과 책 등의 아카이브 형식의 재료와 표현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동성애와 성소수자라는 민감한 사회적, 성적 이슈를 남성 작가의 시각에서 묘사하였습니다. 성소수자에 관련된 주제는 최근 거의 단골 메뉴로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는 제 입장에선 무척이나 얌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삼배와 금실을 쓴 부분은 좋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제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시각적 충격이나 임팩트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삼배를 사용한 부분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의미하려 한 것 같은데요. 그 의도는 신선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이나 신문 스크랩은 독창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과거의 성에 관련된 사건, 사고 기사를 복사해서 아카이브한 듯하여 역시 그저 그렇다였습니다. 다만 이강승의 작품 중 무용의 코리오그래피를 응용한 영상 작품들은 처음에는 삼류 포르노그래피를 보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 더 보니 리드믹하고 다이나믹하면서도 동성연애의 갈등과 희열과 그리고 연민까지 좀 더 생각하게 하는 좋은 작품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올해의 작가상 작가는 권병준 작가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들어간 시간이 준비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완성된 임팩트를 목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새 전시관에 비해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것에 충격과 매력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설치 미술들은 영상으로 나타내다 보니 깜깜한 게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식상화되어 있었던 저에게는 이렇게 환한 이 전시장은 뭔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마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보고 여기저기 보아도 뭔가 엉성한 것 같기도 하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퍼포먼스라고 해서 작가가 출연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객이고 누가 작가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 전시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현대미술의 퍼포먼스가 트렌드이다 보니 이 자체가 작가가 의도한
그런 심오한 퍼포먼스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여 나오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전시 의도된 퍼포먼스죠? 라고 바보같이 물어보니 직원 왈, 아니요, 지금은 준비 시간입니다. 퍼포먼스 아니에요 라는 대답에 나는 아방가르드 퍼포먼스 미술이라는 덫에 걸려든 멍청한 관람객이라는 자괴감으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분명히 작가 권병준도 왔다 갔다 하여 로봇을 만지기도 하고 창고 같은 곳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전 그 자체가 짜여진 스토리였다고 생각한 거죠. 아, 나쁜 놈, 짜증나네, 날 바보로 만드네 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며 전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앞서 나가려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먼저 제 생각에는 선발 주체이자 전시 기획자인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 방향부터 좀 더 다양하고 쇼킹하고 창의적인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전시를 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전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었죠. 오히려 과거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했던 전시가 훨씬 더 흥미롭고 참신하며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더 좋았습니다. 전시의 주제를 지나치게 흔히 아방가르드 미술계에서 다루어지는 정체성, 사회, 정치적 이슈 같은 사회의 이슈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다양한 주제를 같이 도입하여 관객들에게 미술이 지닌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 미술에 관심과 사랑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고 선물이 아닐까요? 또한 재료나 표현 방식과 전시 개념을 전통적인 작품부터 극최신 기술이 도입된 그런 미술까지 구상을 하고 섭외하는 것이 미술관이 해야 할 일이며, 이런 활동과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미술 인재가 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활동이 가능하도록 산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새해 첫 영상으로 한국의 아방가르드 현대미술의 현 주소와 향후 발전해야 하는 방향의 제시였는데요. 여러분이 현대미술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길 바라며 안녕!